구두점 하나 꽁 치고 술은 한량이 없으셔서 불급 양에 안 차면 난동을 부렸다. 그런 공자가 술 양에 안 차면 난동 부린 말에 주당 꼰대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두점 장난이 무서운 거예요. 구두점 장난이. 구두점 중국에서 공자가 제일 순환을 당하던 시대가 있어요. 순환을 당하던 시대가 뭐냐면 인표를 수청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중국에 굉장히. 그때 비공비림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비공비림. 예. 공자와 인표를 함께 몰아쳐서 말하자면 반동분자의 대표로, 공자도 반동분자예요. 인표라는 그때 정치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인표와 공자를 묶고 비공비림. 그러면서 공자를 그때는 막 끌어내리는데 아주 중국 전체가 가담을 했어요. 공자를 끌어내리는데 그 중에서 공자를 논어 가운데 공자를 아주 우민정책 논어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야. 이거 화이트보드가 좋기는 좋은데 글씨가 폼이 안 나. 여기다 미끌미끌해가지고 전자 화이트보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글씨가 삐뚤어져서 힘줘서 붓글씨처럼 쓸 수가 없어요. 공자 말 이런 말이 있어. 민가사 이랬지. 가사는 시킬 수 있다. 유는 따를 유자야. 백성은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불가사 지지 알게 할 수는 없다. 백성은 이끌어서 명령을 내려서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백성으로 하여금 그 정책의 이유와 그것을 알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공자를 그때 비판할 때 아주 이 구절을 갖고 백성을 무시했다. 이게 대중을 공자가 반동을 막 백성 무시제로 공자를 막 이걸 가지고 두드려 깠어요. 공자를 따르게만 할 수 있고 국민이 알게 하지 못한다니 왜 모른단 말이냐. 국민을 무시하냐 이래가지고 공자를 이걸 가지고 막 두드려 잡았어.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런데 중국은요, 공자를 끌어내리고서는 중국이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라는 사람이 깔아놓은 바탕 위에 중국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중국 문화의 아버지야. 공자가 빠지면 중국 자체가 성립 안 합니다. 그 이전에 내려오는 문화를 공자가 집대성이라고 해서 전부 모아서 실컷 치고를 정리를 했습니다. 공자가. 그 다음은 공자가 정리한 그 바탕 위에서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공자를 끌어내고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공자를 복권을 시켜야 되잖아요. 막 끌어내려놨으니까. 이래놨으니 어떻게 복권을 시켜. 이거 가지고 이것도 이제 공자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이제 이 사람들이 구두점 장난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민가사. 여기다 구두점 펑 찍어. 불가사 하나 찍어. 어떻게 돼요? 민가사. 백성이 불일만 하면 유지 따르게 하고 불일만 하지 못하면 알게라도 한다. 말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여기다 안 찍고 여기다 찍어서 민불가. 백성이 괜찮으면 사유지 따르게끔만 시킨다는 따르게 만들고 불가 안 되겠거든. 알게라도 한다. 이런 장난은 이게 무슨. 아니 그런데 이 장난은 좀 심한 게, 공자 시대에 매스컴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 백성들을 다 알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요구해 공자한테. 따르게 할 수는 있으면 알게 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얘기야. 어떻게 매스컴도 없고 방송도 없고 그런 시대에 다 백성을 알게 만들어? 이 정책은 꼭 이래서 해야 되는 거야. 당신 이해해줘. 다 설득할 길이 없던 시대인데 저걸 가지고 공자를 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문화혁명 때인가요? 예? 문화혁명 때. 그렇죠. 홍익명인가? 문화혁명. 전후해가지고 그때 인표라는 인물이 있었어. 인표. 세력을 떨치는데 그 사람을 숙청해야 돼. 정치적 세력관계. 그러니까 인표를 숙청하면서 공자까지 묶어가지고 비공비림이야. 비공비림. 무섭대요. 비공비림 운동.
중국은요, 자기들이 그 홍위병하고 문화혁명의 역사를 지금도 부끄러워합니다. 지금도 부끄러워해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15년을 늦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역사 발전이.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줘야 되느냐.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모택동이 의도한 바가 있어요. 그들은 이제 계급화가 되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지식분자라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면서 잘난 줄 알고 어떤 대중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죠. 그건 이유가 돼요. 끌어내려야 되는 거야. 지식분자들.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중요한 그 이유예요. 문화혁명과. 그건 아주 틀린 이유는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보통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지가 좀 머리 좋고 배운 게 많은 게 마치 특권 계급이냐? 그렇게 인식하면은 그건 참 안 되죠. 안 되죠. 오히려 자기가 좀 배운 게 많고 한 사람들은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배운 것은 남들이 도와줘서 그런 거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진 짐이 무겁다고 생각해 옳지, 이게 난 특권 계급이다. 너희들보다 나는 잘났어. 이런 의식하지만 안 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그걸 그렇게 끌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상실돼. 어떻든 간에 사회는 뭔가 지식을 가지는 사람들 대접을 해줘야 자꾸 고급의 지식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전문가를 왜 대접하는지 아세요? 전문가를 위해서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문가를 대접을 안 하면 사회 발전이 중지가 됩니다. 왜? 누가 전문가 하려고 그래? 힘든데. 그렇죠? 그 전문가를 대접을 해줘야만 자꾸 그걸 하려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는 거예요. 홍위병과 문화혁명이 그냥 그 전문가나 지식분자를 그냥 깡그리 깔아뭉개 놓으니까 누가 하려고 그래? 사회 발전이 15년을 뒤졌다고 봐요. 기술이나 이런 것이. 이게 두 개가 딜레마입니다. 우리 역사가 건강한 역사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와 지식인을 대접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걸 하려면 조금 희생도 해야 되잖아요. 전문가 되려면 남들 하는 것처럼 다 놀고 못 하잖아. 다 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그게. 옛날부터 그게 좀 함께 되기가 힘든 게 있어. 옛날 그래서 어릴 때 여자를 알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여자라면 공부하는 게 자갈로 밥 지키라고 그랬어. 여자 알고 놀기 좋아하는 놈들이 공부한다는 건 자갈로 밥 지키야, 모래로 밥 지키야. 안 돼. 왜? 그때 공부하고 그럴 때는 에너지를 몰았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근데 그거 놀 거 다 놀고 여자 밝히고 쾌락 즐기고 하면서 되냐?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힘을 아껴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대접을 해줘야 그걸 참아내고 하는 거야, 이제. 그걸 안 하면 되나? 근데 이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보다 위야. 계급적으로 너희들보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이게 또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제 잘난 척을 하고 지들이 본디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게 대접을 해주는 건 왜 해주느냐? 너 그거 배운 거 우리한테 빨리 풀어줘. 이래서 대접을 해주는 건데 이거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군림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묘하게 이제 착취구조가 생겨요. 착취구조라는 게 공산주의에서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 지식인들이나 가진 놈들이 볼 빨아먹는 이런 구조는 정말 안 좋거든. 그러니까 두 개의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전문가를 대접해 주되 그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군림하지 못하게 요 두 개를 잘하는 게 지금도 힘든 거예요. 지금도 힘든 거예요. 공자를 저렇게 그냥 깔아뭉개고서 다시 복권시키느라고 저 용을 쓰는 걸 봐요. 아이고 참 불쌍해 죽겠어. 이제 다 복권됐죠. 뭐 지금 뭐 공자 팔아먹느라고 또 중국 정신 없어요.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거 뭐 그런데 보니까 공자로 막 도배를 하더만 또. 공자 학당 유명하잖아요. 예, 유명해요. 공자는 그럴 만한 중국에서 위치가 있죠. 그게 유욕으로 줄을 끊느냐, 무욕으로 끊느냐가 달라요. 무라는 건 근본이니까. 무는 근본이건 우주자연의 유를 넘어서는 근본이니까 항상 있는 무를 가지고 그 도의 그 오묘한 그것을 살피려고 하고
상유, 이는 있는 거. 무로부터 이 있는 세계가 나왔거든. 무로서 관기요. 요라는 건 돌아가는 것. 귀착점. 유라는 건 도가 나와서 세계로 쫙 번져나간 귀착점을 본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도덕경은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하면 골 때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좀 나가면은 응용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유무를 논하고 도가도 비상도 이런 부분은 그 노자 철학의 근본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상적인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추상적인 거 많다고 꼭 어려운 건 아닌 게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 두 가지 관점. 하나는 뭐냐? 모든 일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뿌리가 어딘가를 봐야 돼. 근본이 어딘가? 그 일의 근본은 어딘가?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볼 수가 없어. 그러면 근본만 봐가지고 되느냐? 아니야. 그게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가를 또 봐야 돼. 그렇죠? 이 두 개를 봐야 돼. 언제나. 이 두 개를 보면은 모든 것의 근본을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있다. 처음은 무고, 노자 철학으로는 처음은 무욕, 욕심 없음. 나의 가장 사람의 무욕이라는 유욕은 뭐냐? 여러분을 잘 우리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이제 중용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와요?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요. 희노애락,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희노애락이 미발,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그것을 중이라고 부른다. 발이계중절, 발하여서 희노애락이 나와서 다 절도에 맞은 것을 하라고 부른다. 요게 이제 이런 틀에 얘기하면은 희노애락이 미발이 무욕에 해당해. 희노애락이 나오지 않은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 체험해 보셨습니까? 희노애락이 나오지 않은 상태. 노인이죠? 아니요. 수양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야. 굉장히 집중되는 상태, 마음이 허구지근했을 때는 기쁨, 슬픔 그런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상태가 가능하대. 그런 상태를 유지한 사람은 어떤 대상이 딱 닥치면은 기쁠 때는 딱 기뻐하고 슬플 때는 딱 슬퍼하고 성낼 때는 딱 슬퍼하고 그게 딱 경우에 들어맞는 것 그게 화야. 희노애락이 미발한 상태를 딱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사람 평상시에 그런 사람은 어떤 대상이 왔을 때 거기에 딱 맞게 대응을 해. 딱 맞게. 그런데 평소부터 이게 희노애락이 바탕이 없어. 희노애락이 미발한 걸 체험을 못하고 막 들쭉날쭉하면은 어떤 기뻐하는 일이 왔는데 이게 반응이 잘못돼서 승을 내. 슬퍼할 때 웃어. 중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용의 중요한 구절이죠. 희노애락지 미발을 희노애락지 미발, 희노애락이 그것이 미발, 아직 움터나오지 않았을 그 상태를 중이라고 부르고 희노애락이 나와서 다 절대에 들어맞아. 이건 중자는 들어맞는다. 딱 절대에 맞아.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픈 거 그때 딱 들어맞는 것을 그것을 화라고 부른다. 이 중화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우선은 평상시에 중의 상태를 유지하게 해야 됩니다. 벌써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어.
중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은 대상을 그대로 제대로 응하지 못하니까 화도 못해요. 이 중요해서는 어떻게까지 공덕을 찾냐 그러냐. 시중화, 중화를 이루게 되면, 중과 화를 이루게 되면 천지위원 만물유원. 중화를 이루면 하늘 땅이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제대로 육성된다. 이렇게 무서운 개념이야. 중화라는 건 쉬운 건 아니죠. 여기서는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은 무욕은 저기에서 아마 중에 대응이 될 것 같아요. 무욕은 아직 욕망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 욕망이 나오지 않은 상태 무욕이야. 무욕, 항상 무욕함으로써 오묘한 그 본심이 그 모든 것을 그 속에 끌어안고 있으되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오묘함을 거기서 보고, 발의계중절 상유욕 관기욕 중절에서 다 절대 맞는 것으로 귀착점을 본다. 사물의 귀착점은 유욕이, 하나는 무욕이요 하나는 유욕이라는 것으로 딱 근본과 귀착점, 근본은 무욕, 귀착점 세상에 적용이 돼가지고 딱 펼쳐진 건 유욕,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속의 귀착하는 바를 살 필요가 있다는데, 우리 욕망 있는 존재가 결국 세속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 이것을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유욕으로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를 하는 건 조금 이 주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항상 욕심 있는 것으로서 만물이 어디에 돌아가는가, 귀착하는가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차, 양자, 동출이 인명. 차, 양자, 이 두 가지는 여기서 중이라고 하고, 무욕과 유욕은 마음의 두 상태일 뿐이에요. 무욕, 딴 게 저쪽에 무욕은 따로 있고 유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 거기서 나오는 것일 뿐이야. 그 마음 상태가 무욕이냐 유욕이냐지, 무욕 있는 건 따로 있고 유욕 있는 건 따로 있고 하는 건 아니죠. 두 가지, 유욕과 무욕은 동출이 이명, 같은 데서 나와, 함께 나와, 같은 데서 나오지만 이름이 달라. 굉장히 달라요. 동출이 이명. 그런데 결국은 둘 다 참으로 오묘한 것이야. 자, 오묘한 건 근본만 오묘한 게 아니라, 자, 세상이 얼마나 오묘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세상을 볼 때 참 수양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세상을 보면서 찬탄해. 참 오묘한 세계다.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똑같고 다 다를까요? 참, 세상 만물이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나왔는데 이렇게 오묘하게 전부 다 다르고 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다 그럴까요? 이게 유욕의 결과입니다. 유욕의 결과. 그걸 볼 때 감탄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참 오묘하다.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은요, 세상에 대해서 어떤 때 짜증나는 게 좀 줄어요. 일단 짜증나는 게 줄어요. 아니, 이게 사람이 수양된다는 건요, 별거 아닌데,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공부하는 곳이죠. 도량이죠. 공부는 이제 호흡을 여기서는 중심으로 하죠. 근데 거꾸로 마음이 차분해지면 호흡 공부가 저절로 돼요. 마음이 차분하지 않으면 용을 써도 호흡이 안 돼. 그거 아세요? 용 써도 호흡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들쭉날쭉한 사람 호흡 잘 안 돼요. 마음이 딱, 그래서 정도를 걷는 사람은 우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호흡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제가 호흡 공부의 요체를 얘기할 때,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고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호흡 공부의 중요한 요체야. 세상을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 절대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요, 뭐냐,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은 반호흡 공부가 돼. 자, 가라는 순간에 호흡이 길어져. 그 욕심이 들끓고 거기에 막 그냥 변덕이 파죽하고 세상에 부딪히면서 거기마다 흔들리는 사람 호흡이 될 턱이 없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은 도덕적인 삶과 차분한 정신이에요. 그런데 차분한 정신을 가지는데 이런 관점들 세상이 참 오묘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공부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인격이 닦인다는 게 호흡하고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자기가 평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었대. 그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을 자기한테 와서 해. 보통 가면 승질이라고 막 죽을 지경이 막 화가 날 텐데, 그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고 언제나 그런 짓이 있다고 누가 해오잖아?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잖아? 납득할 수 없는 사태. 그럼 막 폭발할 것 같고 그럴 때마다 폭발하기 전에 어떤 생각부터 했냐? 거참 묘한 사람일세? 이 생각부터 했대. 거참 묘한 일이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음에서 푹 터지려던 게 거참 묘한 사람이네? 하는 순간에 요만큼의 여유가 생겨, 마음에. 요만큼의 여유가 생기면 바로 마음이 직접 불뚝불뚝 끓던 게 탁 일단 가라앉고 시작을 해. 그럼 세상을 향해 나가는 동작 하나하나가 조금씩 하분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자, 우리가 그냥 그거 없이 어떤 사람이 하는데 바로 폭발에 덤벼들어 싸워. 그럼 막 그다음부터 파도 치는 거예요. 파도 치는 상태는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예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해나간다는 건 어떤 우리가 잠심 수련을 하고 굉장히 몰아서 한 번에 공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고서 평상시 생활을 개판으로 하고 막 그냥 들쭉날쭉 하면 그때 쌓아놓은 공부를 다 까먹는 삶이야. 까먹어. 계속 까먹어. 공부 안 돼. 까먹고 또 언제 앉아 열심히 공력 떨어졌다고 열심히 앉아서 이제 호흡을 해야 돼. 그러면 열심히 요만큼 쌓아놓은 생활에서 그냥 들쭉날쭉한 그 파문 속에서 까먹어. 그 공부는 안 쌓여. 까먹기 공부라는 거예요. 까먹기. 쌓았다 까먹고 쌓았다 까먹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딱 앉아서 수련을 하는 그 차분한 마음의 상태가 삶 속으로 이어져야 돼. 이어져서 정말로 제가 그 호흡도 평상시에도 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불교하는 사람들이 화두 놓지 않는 것처럼 늘 호흡을 챙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호흡 챙기는 마음하고 그거 묘한 사람이네. 참 그거 묘한 일이냐고 똑같아. 어떤 일이 딱 닥쳐. 그때 딱 다짐하고 달려들기 전에 호흡 한번 딱 챙겨. 호흡 한번 딱 챙겨. 호흡이 더러워져요. 굉장히 다릅니다. 한번 딱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가. 그러면은 우리가 앉아서 호흡을 하고 했던 그 힘이 생활 속으로 이어지면서 공력이 생활 속에서도 조금씩 쌓여가. 그리고 다시 그게 앉아서 집중적인 수련할 때 더 쌓여. 나날이 그래서 깊어가야 되는 거야, 공부가. 이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생활 개판을 해서 까먹고 좀 공력이 또 꼭 버릇이 공력이 좀 쌓인 것 같으면 힘 자랑을 하고 싶거든. 예? 그래요. 되게 사람이 그런 거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내공이 쌓였다고 다 까먹어. 그럼 평생에야 쌓이는 게 없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두 측면, 무욕, 비유를 하자면 미발과 이발, 이런 두 측면을 참 신비롭다고 봐야 돼. 같은 마음에서 같은 몸, 정말로 모든 욕망이 드러나지 않은 그 상태, 거기서 모든 욕망이 나와가지고 일상생활을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 두 측면을 딱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오묘하기 짝이 없어요. 오묘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동위지현이라고 불러. 현이라는 건 이때 검다는 뜻이 아니죠. 뭐라고 하죠? 검다를 옛날에 그 천잡류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하늘 전다지 가마솥에 누른밥 그랬지. 우리 때 장난으로 그랬어요. 하늘 전다지 가마솥에 누른밥 뻑뻑 긁어서 너는 두 사발 나는 한 사발. 그러고서 마지막 누가 돼지냐 많이 먹은 놈 네가 돼지지. 이렇게 우스개를 했는데 가마솥에 누른밥 할 때 그게 거물현이 아니라 가물현. 그렇게 읽었어요. 우리는 가물현. 그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검다는 건
누가 그러는데 가물가물하다는데 가물가물한 데서 정말 아득하면서도 오묘하다는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지. 이건 검다라고 안 하고 현자를 쓰면서는 보통은 오묘하다 이런 뜻으로 보죠. 동위지현. 예? 오묘하다는 뜻인가요? 예? 현자는 오묘하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현빈을요. 그렇죠. 현빈. 오묘하다는 검은 암컷이 아니고 그때는 오묘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기를 받은 것, 여기서는 현자는 하늘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동위지연, 이건 오묘하다는 뜻을 넘어서 하상공주는 요 특이하게도 이 현자를 하늘, 근본, 하늘에서 나온 것이다. 유욕이나 무욕이나가 결국 한 마음이고, 한 마음의 뿌리를 들어가면은 결국 하늘이니까 진짜 오묘한 근원,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을 뭐라고 하느냐? 현은 천야, 언 유욕진, 여 무욕진, 동기어, 동수기어천. 그러니까 유욕이나 무욕한 상태나 결국 근본 자연,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천에서, 하나의 천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하늘 속을 하늘. 하늘도 하나만이 아니야. 하늘 속의 하늘, 하늘 속의 하늘.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하늘 속에 또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몇 겹 있는지 아세요? 하늘이 몇 겹? 네? 네? 불교에서는 삼천대천세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구중천입니다. 구중천이라고 불러요. 소양도 비슷해. 클라우드 나인이라는 말, 담배 아세요? 여기 담배 피는 분. 클라우드 나인 아세요? 클라우드 나인 담배가 있어요. 뜻이 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뿅 같다는 뜻이에요. 네, 똑같다는 뜻이에요. 클라우드 나인이 영어 표현으로 I am in cloud nine 그러면 나 뿅 같다 소리. 그러니까 나 9겹의 구름, 구중천에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뿅 같다 소리, 클라우드 나인이. 서양도 구운인데, 하여튼 뿅 같다 소리를 클라우드 나인이라고. I am in cloud nine. 근데 보통 구중천이라고 하는데, 그 천하니까 오늘 참 생각난다. 불교에서는 마왕 파순이라는 거 알아요? 마왕 파순이. 불교의 마왕 중에 대마왕을 파순이라고 합니다. 마왕 파순이. 마왕 파순이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욕계의 하늘이 몇 겹이냐면 6하늘이 있어요. 욕계에는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제석천이라고 그래서 환인, 단군 할아버지 아버지라는 환인천왕 있잖아요. 환인천왕이 사실은 이제 일련 스님이 삼국유사에다 불교식으로 각색을 해서 집어넣는 바람에 이상하게 된 건데, 환인천왕이 인도 신화의 제석천이야. 그리고 신화로 따지면은 인도 고대 신화에 인드라라는 신이 있어. 인드라, 벼락신입니다. 벼락신. 인드라라는 신이, 그게 인드라가 인도 신화에서 이제 제석천이요. 제석천이 인드라고, 그게 한자로 환인이야. 환인천왕하고 제석천하고 인드라는 같은 왕인데, 욕계의 제3천이라는 하늘의 왕이 제석천이에요. 3천. 욕계의 타화자재천인가? 무슨 천이더라? 3천의 왕이 제석천이야. 불교를 수호한다는. 파왕 파순이는 욕계 6천. 그게 타화자재천. 거기에 하느님이야. 제석천보다 더 높아요. 마왕 파순이가. 그럼 마왕이라고 왜 부르느냐? 욕계의 주인이야 말하자면. 최고 주인이야. 욕계라는 건 뭐예요? 욕심이 중심이 된 세계 아니에요. 욕망. 근데 마왕 파순이 입장에서는 깨달은 사람이 나오는 건 아주 괴로운 얘기야. 자기는 욕망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깨달은 이가 자꾸 나오면 욕망의 세계가 자꾸 부서져. 그렇죠. 욕망 세계의 주인이야. 마왕 파순이.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걸 은근히 방해를 하는데 자꾸 꼬셔서 수행 못하게 욕망으로 유혹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왕이 되는 거예요. 마왕. 사실은 하느님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하느님이야. 제석천왕보다 더 높아. 위계가. 제석천은 3천의 하느님이고, 더 위에 있는 6천의 하느님이 마왕 파순입니다. 불교는 엄청 하느님도 많죠. 어쨌든 간에
현지우연이라는 하늘이라는 건 참 하늘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는 자연으로부터 이제 하늘은 자 이게 하늘이 정말 어려워. 하늘이야말로 진짜 어려워. 하늘이 도대체 하늘처럼 정말로 하늘처럼 복잡한 개념이 없어요. 하늘이 뭘까요, 이게? 이 우선 우리가 보는 하늘, 그렇죠? 그게 하늘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주제자를 하늘이라고 그러죠. 근본, 모든 것의 근본이고 주제가 되는 하느님, 이걸 또 하늘이라고 그러죠. 어떤 때는 천연 사이다, 천연이라는 말은 천연이라고 할 때는 자연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도 있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주제자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이라는 뜻도 있고 굉장히 근데 장난을 치면 하늘보다 더 높은 게 있어. 아비지야. 지하대 꼴떡 여기 있잖아. 요새는 이거 엉터리 지하비가 무슨 높아. 요새는 남편 하나도 안 높죠. 이? 요새 여성 중심이 가야 무슨 지하비가 뭐 하늘보다 더 높아.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늘이 그렇게 근본적이야. 모든 것의 생명을 주는 존재이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여기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하늘이 아니죠. 자연, 저절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우주의 근원 그런 것을 하늘이라고 하는데 현지우연 화산공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늘 속의 하늘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늘로부터 받아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는데 그 하늘로부터 받은 것에도 정말 근본이 되는 어떤 하늘이 있다는 거지. 하늘 속의 하늘이라고 하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늘 속의 하늘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봐요. 하늘 속의 하늘. 자, 한번 뒤져봐요. 뭐가 있어요? 자, 우리 하늘 속의 하늘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그 변화가고 용모를 타고난 육체 이런 껍데기 이런 것들은 이게 근본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 지금도 그냥 막 변하고 있으니까 나 하는 순간에 막 여기서 한쪽에서는 뭐 흰피털 붉은피털 태어났다 죽고 한쪽에서는 해피버스데이 하고 한쪽은 아이고 데이고 장송 치르고 송장 치르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요? 그럼 다 말한 얘기지. 우리 세포 막 지금도 나 하는 순간에 죽어나가고 하니까 그렇게 극심한 변화를 겪는 것은 근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 말단이지. 가장 지엽적인 것들, 용모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 이건 가장 지엽적인 것들이야. 그렇죠. 그럼 우리 속에 자연으로부터 왔는데 나의 가장 뿌리가 되고 정말 자연이 준 것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몰라요. 우리도 찾아봐야 돼. 근데 이제 그것을 불러서 현지우연 하늘 가운데 하늘 이렇게 이제 하산공주는 양생론적으로 모자를 풀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 중에 정말 하늘 가운데 가장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이냐? 찾아봐라. 이것이 모든 것의 거기서부터 나오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근본과 모든 것이 거기서 함께 나오는 것은 둘이 아니야. 이렇게 봐요. 이건 이제 호흡에다 비교하면 한 가지로 할 수 있을 그 정기신이라고 하는데 정기신이 할 때 혈이라는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정혈. 그럴 때 우리 혈의 차원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도 막 끌어 변하고 그런 거예요. 그 혈이에요. 그게 혈의 차원이야. 기혈이라고 할 때 육체적인 차원 어떤 이런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 가운데서도 정말 더덥고 숨어 못 쉬는 사회도 그냥 팍 죽어나가고 살아나고 하는 정말 말단적인 것이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그래도 거기에서 엑기스, 정이라는 건 엑기스라는 뜻이에요. 엑기스. 우리 어떤 말단적인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엑기스, 영어 표현이지만 엑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은 뭐예요, 원래가? 정이라는 거. 누가 뭐 막 엉터리, 정이라는 건 뭐 쌀미에다가 푸른 쌀이 되는 풀을 정자로 썼으니까 뭐 푸른 거? 젊은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정이라는 거는
엉터리 문짝이 많은데 정은 뭐냐? 우선 쌀미에 나왔으니까 쌀하고 관계 있는 거야. 이 청자는 음을 따온 거야. 뜻을 따온 게 아니라. 정이라는 음이 청에서 나온 건데 이 정은 뭐냐? 근본 뜻은 뭐냐 하면은 혹시 껍질 있는 쌀을 빻아서 알갱이를 찾아내는 게 정이에요. 정미소라고 하죠. 정미가 뭐야? 쌀 빻는 게 정미 아니에요. 쌀을 빻으면 어떻게 돼? 쭉정이가 벗어지고 알갱이가 나오지. 이 알갱이가 정이에요. 알갱이가. 그러니까 쭉쟁이를 벗기고서 알갱이만 남기는 작업을 또 정이라고 그래. 그리고 쭉쟁이를 벗기고 진짜 엑기스, 알갱이만 남은 그것을 또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 그 공자가 뭐라고 하느냐? 공자 식생 아까 이제 뭐 유주무량 불금나누 했으니까 공자 밥 드시는 습관을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 이때는 식이라고 안 읽어요. 사라고 읽습니다. 먹을 식, 동사로 쓸 때 먹는다고 하는 식이고 밥이라고 할 때는 사예요. 음이 두 가지야. 밤이. 음이 참 다른데 요새는 한문에 무식하니까 이거 유식한 척하면 거꾸로 무식하다 소리 듣지. 이걸 밖에 나가 사라고 읽지 말아요. 괜히 잘난 척하면서 여기서 배웠다고. 저 무식한 소리 들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아까 이 사자 이 사자 이건 시킨다고 할 때는 사라고 읽었는데 딴 나라에 사신을 보낸다고 할 때는 사라고 절대 안 읽었습니다. 시라고 읽었어요. 시. 음이 달라요. 누구를 부린다 그럴 때는 사야. 뭘 부린다, 만든다, 하게 한. 그럴 때는 사고, 사신을 간다고 할 때는 시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대시관. 대시관이야, 대시관. 근데 내가 또 부탁하는데 여기서 배웠다고 하면서 괜히 대시관이라고 하지 말라고 밖에 나와서. 그거 정말 무식하셨으면 딱 듣기. 마찬가지야. 이것도 밥이라는 때는 사라고. 사는 불렴정. 염은 실증 낸다 소리야. 싫어한다. 불렴 싫어하지 않았다. 정을 싫어하지 않았다. 이때는 정은 뭐냐? 곱게 잘 빻은 거. 이게 쌀 빻는다는 뜻이거든, 정이. 잘 찌은 것을. 그러니까 공자가 현미밥보다 백미밥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정은 잘 찌어서 껍데기를 짧게 깨는 거. 요걸 싫어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논어에 나오는 말, 사불염정. 정이라는 건 엑기스지, 엑기스. 우리 어떤 혼탁하고 더러워지고 금방 들끝을 병하는 그런 어떤 혈에서도 정말로 알갱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엑기스는 좀 순수하죠. 정이야. 그 정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혈에서부터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높은 차원으로 가면 그 기가 나오죠. 기라고 하죠. 그걸 형성하는 기. 연정화기잖아. 연정화기. 그 다음에 연기화신. 거기서 더 근원적인 데로 올라갈 때 그걸 신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우태초의 근원, 허. 연신화허. 이렇게 단계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현지우연이라고 하면 자연이 천은 이때는 하늘이라고 하니까 하늘이 부여한 것 중에서도 정말 근원적인 하늘, 근본이 되는 그것이 바로 중묘의문이다. 여기서 수를 봐요. 하늘 가운데 다시 하늘이 있고 길을 받음에 후한 것과 박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면 정욕을 제거하고 중화를 지킬 것이니 이것을 도의요체가 되는 통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계속 우리 현상에 빠지게 되면 어떤 정욕 변화하는 것, 그것에 쫓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부여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불변의 요소는 다 잊어버리고 말단에 쫓아다니면서 길을 탕진하고 하늘이 부여한 근본을 전부 소진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저기 한 대로 중화, 여기서 갑자기 중화가 딱 나오죠. 중화하고 연결되는 냄새가 나는 게 바래. 중화를 지킨다. 그러니까 그 가장 하늘이 부여한 그것 중에서도 중요한 것, 희노애락지, 미발, 그걸 중이라고 하고, 발하더라도 함부로 널뛰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두서없이 하는 게 아니라 딱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중하고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반성해 보세요. 중을 지키고 화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중이 유지되는 상태인 거예요. 자, 중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중이 어떤 근본으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모든 현상에, 모든 일에 딱 제대로 대응될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은, 물이 고여있는 물이 맑지 않으면은, 파도가 일어나면 밖에 경치가 제대로 비춰질 것 같아요? 안 비치죠? 밖의 경치가 그대로 비춰진다는 소리가 바로 발이 개중절이야. 발에서 모든 사태에 제대로 딱 들어맞는다.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 물에 경치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다 제대로 반영되는 게, 비유를 하자면 이건 정적인 비유가 되겠지만 그게 화에 해당하는 거야. 그건요 뭐냐, 물이 고요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물이 고요하면 중이에요. 중이 없으면은, 물이 고요함이 깨지면은 밖의 경치가 제대로 비춰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태에 제대로 다 대응을 제대로 한다는 건, 다시 다른 각도 얘기하면은 중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중과 화는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니야. 체와 용과 같아. 중이 체라면 화는 용이야. 체와 용이 떨어진 게 아니야. 근본 중이고, 그것의 작용으로 중의 작용이 들어가는 것이 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정거욕하여서 수중하라 그랬어. 말단적인 것, 정욕, 흐트러진 그 바깥으로 달려나간 것을 가능하면 차단하고 막아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제대로 지켜서 중화를 지켜나가면은, 이것이 바로 도를 이루어나가는, 도의 근본을 지켜나가는 핵심이 된다. 중묘지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도의 통로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도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오늘 도인법을 좀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의 다 됐네? 이 장은 오늘은 좀 분량이 작은데, 도인법을 오늘 누가 시연합니까? 도인법을 좀 해서, 참, 여기 조금 멈추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지를, 우리가 사범을 뽑았습니다. 사범을 뽑아서요. 그래서 이제 기초교육 사범이, 기본교육 사범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교육은 그 사범이, 이제 그 사범이 둘이 뽑혔습니다. 묘하게 또 여성 상위 시대라 그런지 여성만 두 분이 뽑혔어요. 두 분이 뽑혔는데, 기본교육은 그 두 분이 중심이 돼서 이제 끌고 가고, 이제 이사진들과 저도 좀 돕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는 좀 할 거고, 하여튼 기본교육 강의는 그 두 사범이 이제 끌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번 여름부터는 캠프가 아니라 수련회라고 그러나? 학예 수련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학예 수련회는 2개, 청소년과 어른만으로 아마 한 군데서 나눠서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비로소 이제 우리가 오랜 동안 그 수련회도 못하고 그랬는데, 후반기에는 사범을 뽑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걸러왔던 기본 교육 과정을 다시 엽니다. 법인 열리면서 제대로 된 어떤 행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첫걸음이지만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면서도 소홀히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도인법이에요. 제가 그런데 늘 강조하는 게 뭐죠? 그 호흡법의 3요소, 우리 단학수련의 3요소는 뭐냐? 화로, 약재, 불떼기, 3가지라고 그랬어요. 약재와 화로와 불떼기. 약재는 뭐예요? 지금 얘기한 정혈이 약재입니다. 정혈. 여러분들이 정혈을 잘 보살피고 보듬어서 아주 여기 얘기한 대로 절욕과 그런 생활을 통해서 약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맨날 술 마시고 여자 밝히고 그러면은요, 약재 자체가 다 허물어져 혼탁해져서 약 못 만들어요, 그걸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 이것을 바르게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술 같은 거 좀 삼가고, 색이라는 건 완전히 끊을 수 없더라도 좀 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재를 잘 찾는. 그 다음에 화로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소부터 얘기하면 불때기입니다. 불때기. 단약을 만드는, 몸속에다 우리 단약을 만드는 건데, 불때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 불때기가 보통의 불때기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 불 때는 것도 아니고, 화력 조절도 엄청나게 세밀해야 되고, 어떤 때는 엄청난 고열의 불때기가 필요해요. 고열의. 화로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터져요. 그러니까 단약 잘 만들다가 화로가 깨지는 겁니다. 그 오죽하면 왜 도가야 제가 서유기를 써서 하는데 그 유명한 화로들이 있어요. 태상로군이 연단하는 화로다. 활벼로라든지 태상로군, 그러니까 삼청 중에 하나죠. 태상로군의 화로, 그 화로를 불때기 하던 도동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부채질하고 불때기 맡은 돈. 태상로군의 화로 같은 건 엄청나게 귀해. 엄청나게 튼튼하고. 손오공을 거기다 구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태상로군의 화로에다 집어넣어서 손오공이 술법으로 불타 죽는 걸 면해. 근데 연기 나오는 구멍에 숨어 있었거든. 근데 계속 연기가 나오는 구멍에 숨어 있다 보니까 하도 연기를 쐬어서 눈깔이 빨개졌다고 그러지. 그 뒤로는 원숭이 눈깔이 빨간 이유가 손오공 때부터 태상로군의 화로에서 불을 쐬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 얘기가 될 정도로 화로가 중요해요. 하루 이틀 불 때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화력으로 뭐 약탕관 끓이듯 하는 게 아니야. 다 깨져요. 불때기 잘해. 하고 화로 튼튼해야 됩니다. 불때기는 정말 오랜 동안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바로 불때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로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그걸 소홀히 하는데 가장 화로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우선 음식 조섭 잘하고 건강한 몸이고 운동하는데 운동 중에서 가장 기본 그게 도인법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인법을 꾸준히만 하면은 화로 깨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소홀히 하면 화로가 깨져요. 화로가 깨져요. 깨지면은 그거 붙이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법인 이사장을 맡고 굉장히 하나 힘줘서 얘기하는 게 우리 호흡을 얘기하고 도인을 얘기했지만은 화로 다스리는 도인법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 여기다 다 붙여놓긴 했어도. 그래서 지금 도인법 사범도 선발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아주 이쁘고 쭉 빠진 미녀로 그걸 도인법 시연을 쫙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표준 도인법을 쫙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너무 좋은 생각이죠? 네. 요즘 보면 전문가보다 좀 젊고 예쁜 여자 하는. 이게 아무리 잘해도 늙어 빠진 남자가 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아주 이쁘고 쫙 빠진 이거 가르쳐 줘가지고 쫙 가르쳐 주고 저는 이제 퇴근권을 하고 그러는데 퇴근권 이제 가끔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노인네들이 한 동영상 잘하기는 잘하는데 눈길이 어디 가느냐? 미녀 사범이 그냥 이쁜 여자가 그냥 유연하게 쫙쫙 하는데 뿅 간단 말이 정말로. 김대희를 데려와야겠네. 예? 김대희를 데려와야겠네. 그리고 돈 많이 들어서 안 되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정말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딱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 이 모임에서도 도인법을 좀 계속 마침 여기 잘하는 분이 이사분에 계시니까 그분 지도를 봐서 꼭 도인법을 얼마 동안 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을 좀 잘 해서 앞으로 좀 여러분들 화로를 튼튼히 하는데 큰 어떤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도인법 충실히 배워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예. 네. 경례. 감사합니다. 잘 들어있어요.